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상생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거리두기라고도 불리는 이 방안은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노래방이나 유흥업소에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오면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겠다는 발상인데요. 오세훈 시장은 상생 방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12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에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자가진단 키트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약국이나 식료품점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영국에서는 주 2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는데요. 한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줄여서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 국내 도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 허가를 내달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식약처 사용 승인과 별도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활용해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술 한잔하고 노래방에도 갈 수 있고 유흥주점에서 늦게까지 술 마실 수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어렵기만 했던 가게 주인들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들은 이 방안이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걱정합니다.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오세훈 시장의 구상이 현실에서 적용되려면 자가진단 키트가 감염자를 정확하게 양성으로 가려내줘야 합니다. 그럼 자가진단 키트는 얼마나 정확할까요? 코로나19 검사는 유전자 증폭 검사라고 부릅니다. PCR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PCR 검사는 반복적으로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병원체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검사법입니다. 온도를 높였다 내리는 한 사이클이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걸리고 이 과정을 대략 40회에서 50회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유전자가 증폭돼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보다 빠르게 검사하는 방식이 신속 PCR입니다. 신속 PCR 진단은 원래 1분 정도 걸리는 온도를 높였다 내리는 사이클을 16초로 단축시켜서 전체적인 검사 시간을 줄인 겁니다. 시간이 짧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리상으로는 일반 PCR보다 정확성이 낮아집니다. 바이러스 양이 많은 검체라면 신속 PCR로도 잡아낼 수 있지만 무증상 감염이나 감염 초기처럼 바이러스 양이 적은 상태라면 바이러스를 검출하기 어렵게 됩니다. 수치로 정리해보면 신속 PCR 진단은 일반 PCR에 비해 바이러스 감염자를 양성으로 가려낼 확률이 40%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바이러스 배출량이 적은 감염자의 경우에는 1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이 신속 PCR 도입을 반대했던 겁니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엄청난 속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감염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한국처럼 잘 제어되는 상황에서는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세훈 시장이 도입하겠다는 것은 자가진단 키트입니다. 자가진단 키트는 신속 PCR 키트의 원리를 더욱 간단하게 만든 겁니다. 그나마 신속 PCR 진단은 정해진 장소에서 의료인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자가진단 키트는 자신이 직접 코 깊숙이 도구를 넣어서 채취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채취 도구가 생각보다 훨씬 깊숙하게 들어가죠. 코가 찡하게 아픕니다. 이걸 자발적으로 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깊숙한 곳에 넣지 않게 되면 검체 채취를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검체에 포함된 바이러스 양이 적게 되죠. 정확도는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자가진단 키트가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출입의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증상 감염자거나 감염 초기인데 자가진단 키트로 음성이 나왔다고 몇 시간 동안 비말을 튀기며 밀폐된 노래방에 있게 된다면 네, 어렵지 않게 예상이 되겠죠?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상황이 서울 시민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기도와 인천까지 직접적 영향권에 놓이게 됩니다. 당장 경기도에서 매일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게다가 이 방침이 시행되면 강남 사당을 비롯한 경기도에 인접한 지역들에는 늦게까지 영업하는 노래방 유흥주점을 찾아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이 이동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기도와 인천의 방역 체계까지 흔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가성비를 따져봅시다. 아주 싸게 도입을 한다고 칩시다. 개당 1만 원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이 20명이라고 해볼까요? 20만 원입니다. 손님이 늘어날 때마다 한 명당 1만 원이 늘어납니다. 어느 가게에서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뭐 룸살롱은 무조건 하겠죠. 객단가가 훨씬 높을 테니까요. 서울시에서 지원한다고 칩시다. 하루에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걸까요? 아니 그냥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루에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기만 해도 노래방 주인들은 쌍수 들고 환영할지 모를 일인데요. 도대체 이 발상은 중소상인들을 위한 것인가요? 룸사롱 주인들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10시 이후에도 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요? 10시 이후에 술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의 헬게이트를 열 생각인 겁니까? 아니면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허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일단 질러보는 걸까요? 제발 방역을 가지고 정치하려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